무섭다고 느끼면 못 죽어요. 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크다는 그 일식은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 충국이 오는 때가 언젠가. 이걸 알면 자살 막을 수 있잖아.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은 관성과 식상이 아주 일찍 퇴가해버리면은 어른스럽게,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행동하니까 이 사람들은 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케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초등학생 전체가 다 성추행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여성이. 그럼 그걸 미리 보고선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쪽에다가 카메라를 잘 설치한다라든가, 또 우리가 군대에 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까처럼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좀 치자고요. 이런 경우가. 근데 또 경금이 쳐. 그 다음에 또 신이 쳐. 이랬을 때 틀림없이 이 사람은 제대로 못 살아요. 이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다가 의무적으로다가 의무반을 만들 때 당연히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죠. 음양오행으로다가 그 사람의 운기를 보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관상도감 같은 거 나왔던 거 참 현명했던 겁니다. 이런 거 놔야 돼. 군대에다가 학교에도 이런 걸 놔야 되고, 심리상담사 놨듯이 그것도 필요해. 아주 필요하다고. 제대로 된 아주 잘 배운 놓으면은 이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람이면 최소한도 이것이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절반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사람을 20명까지 줄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돈 이거 왜 쓰잘데없이 교통 이런 데다가 들이냐고. 계기판만 확 줄이면 될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정치가가 된다면 좀 이렇게 할 것 같아. 진짜 이런 입법안들 발의할 것 같아요. 표준시 발의하는 것들, 이런 거 발의하는 것들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현실적으로 발의해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린 건강, 사주팔자 건강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음양오의 충국의 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 못 참죠. 죽어요. 자살한다고 미리 알잖아. 근데 이 사람은 오기 전에 벌써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아우 이런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니까 공황장애네요. 하얀 알 쪽쪽쪽. 안 낫는데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이 가야 낫는 거란 말이에요. 못 참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이런 걸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이러하니까 사회적인 어떤, 아니면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정신적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약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살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부 나리들께서 들으시고 오해하시지 말고 말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보시게 되는데, 자, 261페이지 보면 건강한 사주팔자, 병약한 사주팔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있는데 맨 처음에 사주팔자 하나 볼까요? 신미. 불러보세요. 무술, 무술의 신해, 가보.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사주팔자가 있어요. 이 사주팔자는 일간은 신약한데, 그쵸? 일간은 신약한데 남명은간으로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흐름이 대단히 좋은 사주예요. 여러분, 신의 일주가요, 갑오시에 태어났다면 이 사람 부자예요. 부자고, 부자가 아니래도 건강명이에요. 건강한 명은 첫째 뭘까요? 사주팔자가 청해야 돼. 균형이 잡혀야 돼. 오행이 고르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요, 목화 토 금수에서 목화 토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빨리 죽여. 그거 아니에요. 목화 토만 있어도 이렇게 생이 되는 2호선 사주들이 있죠. 잘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 목하고 토하고 수하고 이렇게 섞일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럼 목생어, 화생토, 토생금 또 이런 경우 다 잘 사는 거예요. 오행이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배합이 돼 있냐가 문제지. 그렇죠? 인성과 관성이 오른쪽에, 그 다음에 식재는 왼쪽에.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을 때 우리는 사주가 청하다,
사주가 청하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서는 탁하다의 반대말이에요. 그쵸? 탁하다의 반대말이야. 대세계에서 이 청하다는 것은 우리가 균형이 잡혀 있다 그래.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은 오행이 골고루 다 있다는 얘기인데 오행이 반드시 없다고 해서 균형이 잡히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생과 상극이 어떤 차이에 있느냐의 문제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듯이 이 사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때요? 잘 흐르잖아. 건강하다 이 사람은. 건강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신금은 어때요? 신의 일지는 물속에 퐁당 깔아앉아 있으면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수가 있어요. 해수. 해수는 뭐예요? 가래 기침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의 일주 신금들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이 기관지가 약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주 치명적이죠. 요즘처럼 미세먼지 날리면.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를 하나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주를 한번 보실까요? 밑에 있는 사주를 한번 불러보시자고요. 어떻게 돼 있나요? 신미, 네, 신미, 임진, 기미, 기사. 이런 사주를 보시자고요. 자, 이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를 보시자고. 사주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전부 다 이렇게 강한 사주예요. 전부 다 강한 사주. 굉장히 강한 사주. 굉장히 강한 사주. 이 사주는 토생금 금생수로 가는 사주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인가만 있죠. 정인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이게 편인의 사주예요. 편인으로 신강한 사주예요. 이런 사주다. 이런 사람들도 특히 김일주. 일지에 어떻습니까? 1점 수기도 없는 사주들 말이에요. 이런 사주들 편인에 이렇게 아주 성격이 아주 외골수죠. 이러면 같은 연도의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흐름이 좋아서 가는 사주와 가보의 시간을 놓은 사람과 한편으로 이렇게 편인이 너무 정편인이 혼잡돼서 신강한 사주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열하니까 이 사람들 아마 봐도 아마 여러분 조열하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우리가 탁하다.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이분은 58세인가? 자살이 아니라 어떤 신병으로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주의 구성이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강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48자를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음을 넘겨서 262페이지에 목화토금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제가 오늘 드린 여러분에게 용지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목화토금수라고 있습니다만은 29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당장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29페이지를 자꾸 외우라 드렸던 말씀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장육부를 얘기해요. 그렇죠? 오장육부예요. 오장육부를 얘기하는데 목화토금수에 따른 이제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목은 간가, 그렇죠? 그 다음에 화는 심장가, 그 다음에 토는 위장가, 비장가, 그 다음에 금은 폐와, 그 다음에 수는 신장가. 뭐 관련이 있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는 그래서 눈, 혀, 입, 코, 귀 이렇게 해서 29페이지는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부와 이제 구별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장은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은 이미 채워져 있는 것. 육부는 뭐예요? 오장을 채우는 것. 그래서 비어져 있어. 오장으로 인해서
오장으로부터 채워지는 것. 채워지는 것. 차이가 요겁니다, 여러분. 오장 육배. 오장하면 뭐 대단할 것 같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오장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그 다음 신장. 이게 오장이에요. 이건 이미 형체가 다 만들어져 있죠. 완벽하게. 채워져 있잖아.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생길 수도 없고, 공간이 생기면 죽어. 오장에 공간이 생기면은. 응? 다 돼 있어. 그럼 이 육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담. 쉽게 말해 쓸개야. 쓸개지. 그 다음에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이것이 바로 육부예요. 물론 3초라는 것도 있지만 이건 다 비어있잖아. 이렇게. 그쵸? 비어있어.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것은 담이라고 하는 것은 간장으로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비장도 위장과, 응? 그 다음에 전부 다들 대장, 방광 이런 것들이 위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먹음을 통해 가지고 소장도 그렇고. 그래서 오장은 이미 채워져 있는 것들, 완성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육부는 그 오장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아서 채워짐을 당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부는 이렇게 비어 있는데 오장과 육부를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행과 더불어서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지만, 왜 이거를 잘 하셔야 되냐면 상담하러 오셨어. 상담의 주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건강이에요. 건강을 바로 하려면 이런 맥락을 바로 아셔야 돼. 여러분 뭐 한의사만 이거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의사 물론 이게 사상체질이라든가 음양 오행에 이런 어떤 건강과 관련한 것들이 주로 보면 그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우셨습니다만, 역사를 배우셨습니다만, 그 사망 5제 시대 때, 사망 시대 중에 한 분 중에 신농 황제라고 있었어요. 신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업의 어떠한 그 주신이면서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한의학에 대단한 어떤 영향을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게 되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기로 찍은 사진 같은 거들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신농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나온 이론들이 바로 이러한 음양 오행의 이론으로 다 정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걸 한번 이제 보시자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도 보면은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목도 보면은 을목과 간목과 을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지로 보면 당연히 보니까 지지는 뭘까요? 임목이잖아. 그쵸? 묘목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병정으로 나눠져 있고, 무토와 기토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으로 나눠져 있고, 수도 임수와 개수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지지로 보니까 사와 오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진과 술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충미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다시 또 지지의 신금은 유금으로 나눠지고, 임수라는 것은 지지에 보니까 해수고 자수고 뭐 이렇게 나뉘어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위에 보니까 양이고 음이고 양음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특히 목에 있어 가지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음은 오장에 연결되고 양은 육부와 관련이 있더라. 이 사실을 알면 금방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먼저 얘기한다면 간장이 될 거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쓸개집과 담집과 연결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병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이니까 먼저 음부터 보면 간, 요건 심장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소장이 될 거고, 양이니까. 그 다음에 무토, 양토,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양이니까 위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축토, 미토, 기토는 전부 다 비장이 될 거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신금, 유금이라는 것은, 양금이라는 것은, 신금은 폐장이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임수, 개수, 이것은 벌써 임수는 신장이 될 거고, 양은 방광이 될 것이다. 벌써 알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보니까 목이 심각하게 훼손이 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사주를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을목이 유금으로다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운에서 신유의 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을목이 신약하잖아요. 근데 금금이 편금이야 쳐버리잖아. 틀림없이 목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을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간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대표적으로 어디에? 목에 영향을 받더라.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또? 뼈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여기 우리 임파라든가 이쪽에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 여러분이 29페이지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나요? 목은 순환계. 다시 한번 적을게요. 건강을 적어놓고, 목은 신경계, 그 다음에 혀는 순환계,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신승, 근육, 신승, 근육. 그 다음에 금은 골격, 그 다음에 귀는 혈액. 여기에 관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도 이 정도를 쭉 외우시고, 눈, 코, 귀를 외우시고 29페이지를 잘 활용만 하신다면 바로 이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간장, 눈, 신경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남자 같으면 특히 간장에 대해서, 여성 같으면 눈에 대해서 대단히, 그 다음에 신경질 쪽으로다가 변할 수 있어요. 신경이 예민해지는군요 라고 한다면 뭐예요? 조울증이 오군요, 빙의 현상이 오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한 장 드린 것이 있어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그 천간 지지에 대해서 인체 부위를 좀 더 소상하게 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29페이지를 보시면 이 얘기 나와 있고, 이 얘기 나와 있고, 이 얘기 나와 있고, 뭐 다 나와 있어. 여기도 나와 있고. 그쵸? 29페이지만 가지고서도 이 정도로다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이제 이렇게 일간이 충국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눈이 목이 많거나 적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주를 봤더니 목이 대단히 많아. 목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극하나요? 토를 극하잖아요. 그렇죠? 토를 극하게 되면은 당연히 토가 생하는 것이 뭐예요? 금이잖아. 금의 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목이 대단히 적어. 아주 적어. 이랬을 때 목 자체가 어때요? 목 자체가 병으로 올 수가 있더라. 너무 많으면은 극하는 겁니다. 극하면 극하는 것도 다치지만 1차의 병이에요. 다치지만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2차의 병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이제 병을 알 때 1차의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2차의 병이 무서워요. 그래서 2차 병을 끌어내셔야 돼. 극하면은 생을 못해. 그래서 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토를 극하니까 금 있죠, 금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대단히 강한 사람은 어때요? 금을 극하죠. 그럼 1차의 병이 생기지만 더 중요한 건 1차보다도 2차의 병이에요. 수의 병이 반드시 생겨. 예를 들어 화가 강한 사람은 금을 치니까 술을 못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심장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말이죠, 귀가 잘 안 들리잖아. 이명현상이 생긴다 그러잖아. 왜? 수가 망가져서 그래요. 수가. 여러분들 가끔 귀가 멍할 때도 있죠.
수가 망가져서 그래요. 왜? 신장에 이상이 오면 이명연성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금이 너무 극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딜 친다고요? 목을 치잖아. 목이 뭘 만들어? 화를 못 만드는 병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반드시 알아보셔야 돼. 아, 이 사주를 보자마자 일간 중심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가 대단히 많구나. 그러면 뭘 극한다고요? 화를 극하니까 아, 2차인 위장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 사람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수가 많은데 수에 운이 들어왔다. 금이 많은데 금이 운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다고요? 그것을 극하는 놈이 생을 못하잖아. 아, 그럼 몇 월 달에는 허리가 아파요. 뭐 심장에, 소장에, 혀가 뭐 순환기계통에, 순환기계통 임파선이 아플 거요. 갑상선이 어떤 날 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